안녕하세요. 복층 살롱 살롱진 고유입니다. 네, 놀란 손님 잔입니다. 네, 오늘 드디어 펜트하우스가 시즌 1. 그 전에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새해 인사를 이렇게 늦게 나누게 되네요. 아까 전에도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까먹었습니다.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예.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도 이제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드디어 펜트하우스 시즌 1이 끝이 났어요. 어마어마했죠. 네네. 아까 전에 우리가 그 후토크를 나누면서도 막 전율에 막 난리가 났었는데 예. 이걸 보면서 우리가 괜히 스녹드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거를 한 번 더 깨닫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던 대로 전편 예고편 한번 우리가 맞춘 거 뭐 있는지 네. 얘기 살짝 해보고 그리고 스토리 정리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김소연 배우가 그렇게 얘기했죠. 천서진이 철장에 갇혀서 내가 맞췄어! 내가 맞췄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자, 우리가 뭘 맞췄는지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죠. 예. 일단 우리가 하은별이 자살 시도를 할 것이다. 네네네. 근데 19금에서 칼은 긁지 않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약을 먹었어요. 우리가 네. 왜 그걸 생각을 못 했는지. 그렇게 깔끔한 방법이 있는데.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안 얘기하고 싶었어요. 왜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나쁜 애들이라도 그 아이들이 상처받고 이런 게 조금 10대 애들이잖아요. 그 역할상. 그렇죠. 그래서 좀 그런 게 마음이 좀 그래가지고 굳이 얘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쨌든 자살 시도를 했네요. 확실히. 그렇죠. 예, 그랬고 이제 심수련이 칼 맞는다 이런 얘기를 제가 그랬죠. 예. 지남은 시간에 심수련 칼 맞았으면 좋겠다. 예. 칼 맞아야 이게 완벽하게 딱 끝나는 서사다라고 그렇죠. 얘기했는데 사실 그 얘기도 했어요. 심수련이 죽어야 이야기가 쉽게 간다. 그래요. 그 예.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전제 조건을 달았죠. 이렇게 되면은 너무 막장이라서 그럴 일은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스녹드에서는 안 될 건 없다. 네. 모든 게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심수련이 칼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 13회 끝내고 제가 만든 리뷰 있잖아요. 우리 뇌피셜 리뷰. 그 뇌피셜 리뷰. 예, 최종화 생각했던 네. 그 최종화를 예상했던 그 뇌피셜 리뷰가 있었는데 거기서 심수련이 죽을 거라고 얘기하긴 했어요. 그럼요. 그게 사실 오윤희가 배신하기 전에 만든 리뷰라 맞아요. 거기서 오윤희가 배신도 하고 심수련도 죽을 것이다. 그럼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진짜로 죽긴 죽었네요. 그렇게 됐죠. 네. 그렇게 돼야 이제 네. 이야기가 재밌는데 이게 우리가 예상은 했지만 맞췄을 때의 충격은 굉장히 크다. 네. 구독자분들도 충격이 크셨는지 그 영상에 댓글 많이 또 달아주셔가지고. 그럼요. 이걸 맞추셨군요. 네. 이러면서 그랬는데 어쨌든 죽어서 우리도 당황했다. 네. 그런 얘기. 근데 아쉬워요. 오윤희가 확실히 심수련에게 욕망으로 인해서 찔렀어야 되는데 찌른 사람은 딴 사람이라서 이게 함정이고 모함이라서 결국 오윤희가 찌른 것처럼 몰아가기는 했어요. 예. 저는 오윤희가 찌를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서 우리가 심수련이 덫에 걸릴 때 이거 분명히 애들을 믿기로 해가지고 불렀을 때 걸렸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걸렸죠. 네, 좌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네요. 그 서재에 애들 가둬놨다고 얘기하고 부른다 했는데 그럼요. 양집사가 바로 그거 얘기하자마자 이거는 무조건 설계다. 설계. 근데 너무 당황한 거는 심수련이 정말 그 얘기를 듣고 정신없이 아무 대책 없이 갔다는 거.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네네네. 설마 심수련도 몰랐겠죠? 거기서 칼 맞을 거라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게 칼을 맞고도 되게 막 걱정을 했어요. 스녹드에서는 부검을 하지 않는 이상 살아 돌아온다. 네네네. 이거를 왜 그렇게 예상을 했느냐? 전편 황후의 품격에서 태양호 배우가 머리에 총을 맞고 바다에 빠졌는데 살아 돌아옵니다. 이걸 보면은 저희가 심수련이 살아 돌아온다고 예측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심수련은 확실히 죽은 것 같고 시즌2에는 다른 형태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왜? 이거는 12월 10일에 이제 스튜디오 S, 그러니까 SBS 사단에 있는 드라마 거기에 있는 한정환 사장이 2021년 라인업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거기서 펜트하우스 이제 기존 배우들이 나오냐 이런 질문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단순히 점을 찍고 돌아오는 거를 넘어선 그런 그 연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 배우는 그대로 나오는데
점을 찍고 나오는 거 그 이상의 것을 보여준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누군가가 이렇게 인터넷에 심수련이 죽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면 점을 찍고 돌아와도 좋으니까 심목련으로 나와도 좋으니까 제발 돌아와달라고 얘기하면서 심수련이 칠쌍둥이설이 돌기 시작합니다. 칠쌍둥이다. 네. 왜냐? 심수련, 목련 그러니까 월화수목 금토일 다 있다 이렇게 해서 칠쌍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뒤에서 언급을 할 거지만 쌍둥이는 쌍둥이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요? 어떤 쌍둥이인지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번 이번 주 20화, 21화 스토리 정리해볼까요? 네. 일단 천서진과 주단태가 잡혀갔어요. 이제 뭐 로건리가 이렇게 해주면서 보내버렸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법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한대. 이렇게 얘기하면서 잡혀갔단 말이죠. 그렇게 잡혀갔고 이제 심수련이 로건리랑 대화하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이것도 시즌2를 위한 그런 떡밥을 남긴 것 같죠? 정루만 대표, 그리고 정재계에 있는 사람, 그리고 심수련과 관련이 있는지 혹시 아는 사람인지라고 물어봤는데 이것도 뒤에서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심수련이 기은세 배우죠. 그 김정민 기자를 만나서 그 비리가 담겨있는 USB를 넘겨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뉴스에서 이것들을 모두 풀어요. 그렇게 되면서 사기 행각들이랑 모든 게 드러나고 민설아가 헤라클레스에서 죽었다. 그리고 여기 사람들이 헤라클레스 사람들이 여기에 얽혀있다. 그리고 리틀 헤라클럽이라 불리는 아이들이 민설아를 괴롭혔다. 그리고 뭐 주단태, 천서진 불륜 이런 것까지 모든 게 이제 방송에 나왔는데 그 때문에 이제 헤라클럽 사람들이 경찰에 잡혀가게 됐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잡혀간 이후에 심수련은 오윤희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오윤희에게 자수할 것을 권유하죠. 그 집은 있잖아요. 오윤희 집은 무슨 문이 프리패스도 아니고 전부 다 들어가죠. 아니 제가 오윤이면은 그 정도 사건들이 있었으면 비밀번호라도 바꿀 텐데. 그러니까 거기 그게 있나봐. 그 맞는 카드키? 그러니까 펜트하우스 이제 주단태랑 심수련이 관리하니까 걔네들은 맞는 키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주단태가 47층 뭐 이렇게 하면서 천서진한테 이상한 키 같은 거 그 진짜 열쇠 같은 거 주면서 여기 너만 올 수 있어 막 이지랄 했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무슨 하숙집도 아니고 남의 집 문을 이렇게 팍팍 열어. 그러니까 너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해.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심수련 와가지고 자수하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 장면도 그거네요. 우리가 맞춘 장면이네. 베로나를 뭐 납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베로나한테 모든 걸 알려줄 거야. 엄마 살인자라는 거 알려주겠다. 그러면 너네 둘 사이 끝나는 거 알지? 그렇죠. 모녀 간의 관계가 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를. 그런 식으로 협박을 했고 이제 오윤희가 무릎 꿇면서 이제 하루만 기다려달라. 내일 얘기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베로나가 들어오고 그 장면을 무마하고 넘어가는 장면까지. 베로나가 요즘 심부름 되게 잘하죠. 여기서는 지금 심수련이 아이스크림 사오라니까 거의 심부름 센터예요. 그 전에는 오윤희가 주스 사오라 그러니까 나가고. 이 정도면 배민 라이더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은별이 자살 시도를 한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천서진이 심수련을 불러서 레슨실에서 무릎 꿇고 사과를 하죠. 자신의 딸이 이렇게 공경에 처하고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드디어 그 강하고 집념이 있던 욕망이 있던 그 여자가 무릎을 꿇고 심수련에게 빌기 시작합니다. 확실히 천서진이 그래도 자기 딸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애정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은별 그 실려간 씬에 얼굴이 그러니까 여기 펜트하우스는 너무 창백해? 죽어가는 사람들 거의 다 스머프처럼 만들어놔가지고 그래서 그 얼굴이 민설아 때 본 거라서 와 진짜 이렇게 하은별 죽이나? 라고 했는데 해가지고 살았죠. 죽을 것 같은 씬을 되게 많이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막 팔도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죽는 줄 알았지. 근데 그 얼굴만 나오면 난 좀 웃겨 죽겠어. 천명수 생각나고. 천명수. 어쨌든 천서진이 어떻게 빌지만 심수련이 늦었다 모든 걸 포기하라고 했는데 그거를 포기하지 못하는 천서진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서진이 이제 무릎 꿇고 있다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을 딱 바꿔먹잖아요. 싸워야겠다. 나는 놓칠 수 없어. 그리고 이제 오윤희가 주단태를 불러가지고 자식이 반성도 못하고 죽여달라고 심수련을. 오윤희는 일단은 자신의 이제 잘못이나 치부 같은 걸 빨리 치우고 싶어 하니까 심수련을 빨리 죽여달라. 진심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기서 지하 주차장에 천서진이 그러니까 방금 전에 심수련이랑 천서진이랑 있을 때
너 주단태 같은 그런 가짜는 남자한테 매달린 거 보니까 안타깝다. 그냥 오윤희한테 이미 넘어갔어 라고 얘기하고 지하주차장으로 이미 쫓아 내려오는 그 상황이었어요. 맞아요. 그 상황이었는데 이제 오윤희랑 주단태가 같이 있는 모습을 보고 니네 둘이 뭐야 잤어? 라고 얘기하는데 내 여자한테 건들지 마! 라고 하는 내 여자의 이제 충격을 먹고 이제 넋이 나가죠. 천사진이. 네네네. 요거는 21화에서 밝혀졌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서 어쨌든 이렇게 살려달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심수련은 일단 죽여달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 상황에서 이제 모든 상황에 이제 오윤희가 쫄아 있어요. 막 택배 왔다고 얘기하는 데서도 쫄고. 그렇죠. 그리고 문자 계속 울리고 막 이러니까 막 정신적으로 압박이 오니까 칼을 챙겨가지고 이제 베로나가 있는 학교로 가서 베로나가 멀쩡한지를 알아보고 이제 경찰서로 가는 장면입니다. 네. 근데 거기서 보면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장면이 나오죠. 베로나가 찾길에 뛰어들려고 하는 그 찰나에 심수련이 나타나서 그거를 제지해주고 막아주었다. 그러니까 베로나를 살려준 사람이 심수련이었다라는 거를 알게 되죠. 네, 그래서 거기서 마음을 고쳐먹은 것 같아요, 오윤희가. 그러니까 베로나가 그 얘기도 하잖아요.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펜트하우스 아줌마한테 그냥 사과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흔들린 것 같다. 네, 그래서 원래 강남경찰서 앞에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자수하러 간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칼을 꺼내지 않습니까? 자기가 챙겨왔던 칼을. 그렇죠. 이게 20화에서는 그냥 갖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도 저는 그거 버린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저는 그거를 버린다고 생각을 못하고 이거를 들고 꺼냈다가 다시 닫았다? 근데 그 다음 장면에 이제 서재에서 칼이 발견됐는데 와, 이거를 어느새 빼가지고 찔렀지라는 생각밖에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버리고 누군가가 붙어있다라고 확실히 생각을 했는데. 아, 그렇군요. 근데 오늘 최종화 보고 나니까 확실히 번호가 거기 붙어있었네요. 그렇죠. 거기 이제 일단은 20화 마지막 장면을 보면은 심수련은 양집사에게 전화를 받고 이제 서재에 잡혀있는 아이들 때문에 걱정이 돼서 뛰쳐 들어오는데 더 뛰쳐 들어온 순간 누군가에게 칼을 맞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오윤희가 찾아와서 심수련을 안고 있고 그리고 칼에 또 손을 대요. 그 장면을 또 양집사가 보고 신고를 하고 잡혀가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20화. 근데 여기에 이제 모든 비밀들이 있었고 그게 21화에서 밝혀졌는데 그 조금 놀라웠던 장면이에요. 주단태가 직접 칼빵을 놨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는 이건 절대 양집사가 찌를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움직임 자체가 어떤 남자다. 약간 남자다. 그래서 우리는 보노 정도로 생각했죠. 근데 보노가 아니라 이거 알고 보니까 주단태가 직접.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를 한 것처럼 사이코패스가 마지막 그 쾌감을 위해서는 마지막에 있는 사람을 찌르는 그 쾌감은 마지막은 내가 한다. 약간 그런 심정이란 말이에요. 내가 마무리한다. 그렇죠. 가장 맛있는 거는 내가 먹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정말 사이코패스다라고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오윤희가 한 번은 다시 바로 잡을 수 있었는데 이거를 주단태의 계획 때문에 틀어지게 됐네요. 그렇죠. 만약에 거기서 칼을 버리고 조비서가 잡지 않았다면 강남경찰서 가서 자수를 했겠죠. 그리고 이제 심수련이 탄원서도 내줬을 거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깔끔했을 텐데 조비서가 맞고 그거를 이제 펜트하우스로 보내고 이 모든 걸 계획한 건 주단태와 천서진이었다. 저 조금 놀랐던 게 제가 생각했던 것 중에 오윤희를 분명히 주단태가 불렀는데 어떻게 불렀을까를 좀 생각했었거든요. 왜냐면 문자 기록 같은 게 남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근데 오윤희가 그 장소에 와야 범인으로 누명을 씌울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진짜 쉽게 그냥 번호 보내가지고 데려와라. 엄청 간단한 방법이죠. 그리고 좀 놀랐어요, 주단태에게. 제가 옛날에 그 얘기 했는데 어려운 일이 두 가지 있으면 가장 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 문제를 하나로 합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럼 지금 주단태한테 있었던 문제 두 개가 이제 심수련 그리고 남아있는 오윤희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두 개를 한 번에 엮어가지고 그냥 오윤희를 범인으로 만드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단태는 확실히 지금까지는 되게 멍청하고 약간 모자라고 허술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여기서는 철두철미합니다. 확실히 제이킹 홀딩스를 거기까지 키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문제 해결 능력이 되게 뛰어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주단태는 언제부터 속지 않았을까요? 이게 제가 예상하기로는 그러니까 로건리에게 당하고 그러니까 심수련에게 당했다는 걸 알고 잡혀갔다가 돌아온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돌아오는 순간에 자신은 이제 심수련과 로건리를 없애야 된다.
근데 여기에 오윤희는 필요가 없다라는 걸 느끼죠. 오윤희와 심수련이 접점이 있었는데 네. 여기서 보면은 자기가 당하고 있을 때 오윤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버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신에게 와서 죽여달라고 얘기를 하는 그 장면을 오히려 역이용하는 거죠. 네네. 주단태는 근데 자기 입으로 얘기한 걸로 보면은 그 애당초 오윤희는 내가 그냥 이용하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긴 했지만 네. 뭐 개인적으로는 조금 의심이 가긴 합니다. 그 멜로 멜로 눈깔을 눈깔.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속았던 건 멜로 눈깔 때문이에요. 네. 근데 그 멜로 눈깔에서 이제 아무도 보지 못했던 주단태의 아픔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제 오윤희밖에 없다 이런 거였는데 근데 지금 확실히 그 로건리 때문에 자기가 당했다는 걸 알고 난 순간부터는 그렇죠. 오윤희가 진짜 필요 없죠. 왜냐면 오윤희는 로건리와의 날 이어주는 중간 다리인데 그 다리가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심수련을 배신해서 심수련의 내통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중간 다리인데 예, 예. 그것도 소용이 없어지니까 필요가 없죠. 가치가 예. 없죠. 아주 뭐 주단태는 현명하게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이게 너무 나쁜 놈인데. 아 근데 현명했어요. 예. 자신의 입장에서 따지고 보면은 주단태는 현명했다. 네. 그리고 오윤희가 그런 식으로 잡혀가고 되게 의아하게도 아무런 반항 없이 자기가 죽였다는 식으로 자백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기서는 아마 그거였던 것 같아요. 모든 게 이미 끝났고 양집사라는 목격자도 있고 내가 벗어날 방법이 없다. 그냥 수련 언니에 대한 그런 미안한 마음도 이런 식으로 내가 갚는 게 낫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 포기한 것 같기도 하고. 그 마지막에 심수련이 하는 그 대사 예. 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들었는데 결국엔 들은 대사가 도망가였다. 예, 도망가였어요. 그래서 이게 뭐가 확실히 밝혀지고 시즌 1이 끝나지 않아서 조금 찝찝하지만 그래도 괜찮았다. 예, 그 뭐 심수련은 아마 오윤희도 거기서 칼 맞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마지막 순간에도 심수련은 오윤희를 생각했다. 예. 그거를 이제 나중에 알게 되면서 예. 이렇게 가슴에 통증을 느끼면서 했겠죠. 네네. 자, 그런 걸로 보면은 드라마에서 네. 이렇게 한 가족이 몰살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민설아 아빠 죽었죠. 예. 그리고 엄마 죽었죠. 예. 이지아 심수련 죽었잖아요. 그리고 민설은 죽었어요. 예. 그리고 설탕이도 죽었네. 아, 이거 개까지 죽었네. 그러니까 다 죽었어.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주혜인이 남긴 남았어요. 아, 근데 주혜인. 여기는 이제 가족이랑 연결돼 있지 않고 조금 따로인데 이렇게 되면은 시즌 2나 시즌 3에 주혜인도 죽는 게 아닌가. 주혜인? 어. 아닙니다. 주혜인은 돌아와야 돼. 돌아오고 죽을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우리가 인상적인 장면을 한번 예. 되짚어 보겠습니다. 여기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저는 제니였어요. 아, 제니? 제니가 이렇게 베로나가 몇 날 며칠 그 경찰서에 있다가 이렇게 돌아오는데 우리가 막 그 얘기했잖아요. 아니 여기 보안 너무 허술한 거 아니야? 여기 이렇게까지 이렇게 담벼락이야 뭐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네. 거기서 제니가 나타나가지고 욕하고 막 할 줄 알았는데 너 아무것도 못 먹었지? 쥐죽은 듯이 들어가서 이거 먹어라고 얘기하는데 와 거기서 예. 갑자기 감동의 물결이 샌드위치를. 이것도 뭔가 있는 것 같죠? 앞으로 전개에. 뭔가 강말이나 제니가 예. 베로나를 약간 케어해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예.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그 부분이 있고 이웃 간의 정 아니겠습니까? 앞집 사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놀랐던 거 하은별이 지금까지 하은별의 표정에서 웃기다 약간 희화되고 막 약간 부담스럽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는 하은별의 그 표정이 소름 끼치도록 무서웠고 약간 전율이 돋았다. 그래요? CCTV 장면이 하은별이고 네. 그거를 자신의 비밀을 간직하고 죄책감과 자괴감 그 사이에 어디에 있는 그 미묘함. 그러니까 대상급의 연기를 보인 천서진과 최우수 인기상 정도를 받을 수 있는 우리 하은별의 연기가 아니었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은별은 상을 못 받았네. 그러니까요. 그 연기 굉장했거든요. 예. 마지막에 그 오묘하고 그 놀랍고 약간의 괴기스러운 약간 그런 느낌. 좀 공포물 이런 거 찍으면 잘할 것 같아요, 하은별. 우리가 놓치고 있던 그 CCTV를 하은별이 근데 너무 그 시간에 하은별이 대체 학교에 왜 있었을까요? 그냥 뭐 중간고사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레슨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러니까
보통 우리가 예고에서 보면은 네. 뭐 예고 스케줄대로 가면은 가능은 해요. 왜냐면 예고에서 보면은 음악 레슨이나 이런 거 남아서 그 연습하는 거 보면은 성악가 애들이나 악기부 애들은 학교에서 연습을 하잖아요. 아, 그렇긴 하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남아 있다가 본 거다. 근데 이제 많은 리뷰어들이 예상한 것처럼 천명수가 쓰러질 때 하은별을 봐서 하은별을 얘기해가지고 하은별이 그게 천명수가 죽는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던 건 아니다. 천명수는 그냥 자기도 모르게 하은별 얘기를 했는데 마침 우연히 하은별이 거기서 보고 있었고 CCTV를 찍었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게 하은별이 그럼 그렇게까지 멘탈이 강하다는 얘기인가? 우리가 그때 그 얘기 했잖아요. 맞아. 그 천명수 죽고 나서 장례식에서부터 공부하고 거기서 그리고 막 100점 맞고 이렇게 했던 하은별이 그렇게 하면서 이제 천서진한테도 말도 잘 걸고 뭐 그런 얘기들 거기서 아빠 엄마 이혼한 거야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는 하은별의 멘탈상 절대로 이걸 알고 있을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걸 알고 있었어요. 네. 아 이게 좀 충격적입니다. 충격적입니다. 자 그리고 또 가슴 아픈 한 친구가 있죠. 우리 석경이. 아, 석경이 지금까지 성격이 지랄 맞고 막 이제 막 대들기만 하고 싸가지 없고 약간 그런 이미지였는데 석경이가 진심으로 자신의 엄마를 좋아했었던 게 드러납니다. 예, 그 심수련이 이제 쓰러지고 나서 실려 나갈 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 아줌마가 뭔데 여기 와 당신이 뭔데 와 라고 얘기하지만 심수련이 죽는 모습을 보자마자 엄마라고 외치면서 울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석경이가 진심으로 심수련을 좋아했는데 예. 자신들이 이제 학대당하고 있는 그 상황에 없었던 이유가 알고 보니 병원에 있는 친딸을 보러 가기 위한 거였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들어서 그러니까 배신감 때문에 그랬던 거지. 그쵸. 실제로는 석경이는 심수련을 좋아했었다. 그 중학교 때 그런 얘기하는 거를 보면은 심수련이 그림 그리고 있을 때 옆에서 나 엄마랑 계속 살 거야 결혼해도 엄마랑 살 거야 맞아. 이런 얘기 그러니까 하는데 석훈이가 옆에서 엄마 귀찮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머리 뭐 닦는 얘기 막 하면서 나 우리 딸 머리가 얼마나 예쁜데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네네. 그리고 책꽂이 정리해주는 씬 이렇게 하면서 소소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예. 보통 소중한 사람을 떠올릴 때 되게 소소한 것들을 떠올리거든요. 일상적인 걸 떠올리잖아요. 그러신가 봐요. 아 뭐죠? 뭐죠 그 이상한 멜로디가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그렇고 예. 그리고 우리의 마두기는 예. 여전히 별로죠. 아, 일단 다 헤라클럽 사람들 다 잡혀가고 할 때 이렇게 그 틈을 타서 리틀 헤라클럽 애들 벌 좀 주고 이제 화장실 청소 시키는데 천서진이 컴백하자마자 옆에 알랑볶으면서 내가 다행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옆에 와가지고 알랑볶아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거 보면은 마두기 배우 이번에 시상식에서 시상소감 얘기하는 것도 보니까 원래 평소 말투가 약간 그러신 것 좀 같더라고요. 마두기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네. 고개도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우리 하동원 배우님께서 시상하면서도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에 특별 공연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연기대상에. 아, 맞아요. 성악을 하시면서 얘기하면서 이제 본업인 나 서울대 출신 성악가요 이런 걸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마두기 배우가 여전히 별로고 여전히 권력에 힘을 못 쓰는 모습으로 시즌 2, 3까지도 나올 것이다. 예. 그리고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조비서 일당들 얘네 아니 지금 일이 터졌으면은 밤에 새벽이라도 달려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부 체크아웃 시간에 맞춰가지고 가서 거기 청소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 어디 갔어요? 나간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로건리 찾으러? 그러니까 얘네들 제 생각에는 잘라야 되거든요. 조비서 잘라야 돼요. 이미 옛 저녁에 주단태가 이렇게 웃으면서 헤드라이트 비치고 쫓아갈 때 이미 잘랐어야 돼. 근데 얘네 말고 일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업무 강도는 높은데 이렇게 돈도 주고 이런 위험수당 붙는데 여기서 일할 만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조비서가 끝까지 일을 하는데 일을 못한다. 조비서는 진짜 일 못해. 차라리 윤태주는 일 잘했던 것 같거든요. 윤태주가 엄청 잘했지. 그리고 걔 누구야? 천서진 옆에 있는 애. 조비서 걔도 눈만 10시 10분이야. 눈만 10시 10분이고 노려보기만 하고 일은 또 제대로 못해. 그것도 안타까워. 아니야. 열정에 비해서 일을 못한다 약간 그런. 조비서는 할 일 했어요 이번에. 뭐였죠? 애들 잡아놓고 있었잖아. 심수련 찔릴 때 레슨실에서 애들 잡아놓고 있었잖아요 도비서는. 그렇네. 그러면 도비서는 그러면 어느 정도 능력은 출중하다. 근데 조비서가 점점 더 능력치가 떨어지고 있는 것 같다. 바닥이 드러나는 것 같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오윤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형량을 선고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죠, 결국. 그 장면에서 이제 네. 그 전에 이제 기은세 배우, 예. 그러니까 김영민 기자에게 마지막 뭔가 심수련이 뭔가 남겨놓은 걸 알려주고 그리고 나 당신이 죽이지 않은 거 알고 있어 뭐 이럴 줄 알았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래 얼마나 아꼈는데 하면서 탄원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죠? 물질적으로 뭔가 완벽한 단서나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뒤집을 수 있는 예. 무언가가 나와야 될 때 갑자기 이제 가슴을 울리는 그런 탄원서 같은 네.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오윤희를 무혐의로 만들어줄 만한 아이템이 아니라 그냥 그렇죠. 오윤희가 한 번 더 마음을 먹게 할 만한 아이템이었어요. 심금을 그래서- 울리는 약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심수련은 오윤희가 그냥 자기가 얘기한 대로 자수한다면 그래도 형량을 좀 낮춰줄 생각으로 그런 탄원서를 쓸 생각이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언니한테 미안하고 이런 것들을 내가 복수를 해야겠어 라고 다짐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안 죽였어요 이렇게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원래대로라면 그냥 오윤희는 이렇게 된 거 언니가 죽은 거 이걸로 내가 죗값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포기한 것 같았는데 그 탄원서를 보고 나서부터는 안 되겠다 내가 직접 언니에 복수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바꾼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베로나가 예. 이제 살인자의 딸로 살게 하면은 얘 인생 끝난다고 생각해서 나 이제 뭐든지 뒤집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지 포기를 한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로건리한테 잡혀가서는 또 베로나 걱정을 해요. 그제서야 6개월 동안은 내팽겨 쳐뒀대. 얘가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베로나 진짜 어떻게 살았을까? 조금 이거는 100% 강말이나 제니가 도와줬다. 그게 사실은 친할머니한테 보낸다 이런 얘기 하긴 했지만 친할머니는 말이 안 돼. 그 할머니가 도와줬을 것 같지 그래, 않고. 그 할머니는 이거 펜트하우스 팔았으면 팔았지 예. 도와줄 리가 없다. 네,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고 결국 그 상황에서 무기징역 선고받고 이제 구치소로 가는 길에 로건리가 나타납니다. 다크나이트죠, 다크나이트. 예, 그 배트맨이 배트카에서 쏘는 거잖아요, 그거. 그렇죠. 딱 여기서 쏴가지고. 딱 해가지고 거기서 조커가 뒤집어지는 그 장면, 거기다가 배트모빌을 타고 이렇게 예. 구해가지고 여기 컨테이너까지 들어가는 장면까지 거의 영화예요, 영화. 예. 그렇게 되면서 로건리가 마지막으로 오윤희에게 네가 민사를 죽였잖아, 심수련도 죽였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심수련에게 오해를 했던 장면과 비슷한 장면이 나타나면서 이제 시즌 2에는 그래 너 민설아 죽인 건 맞는데 심수련 죽인 건 아니라고 하니까 한번 믿어볼게 이렇게 해가지고 시즌 2가 지나갈 것 같죠. 예. 자,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21화 대단원의 막이 내립니다. 네, 이렇게 시즌 1이 끝이 이렇게 났고요. 시즌 1이 끝이 났는데 네. 시즌 1이 끝났지만 풀리지 않은 떡밥들이 많아요. 김수록 작가님이 20회, 21회 안에서는 이거 도저히 끝낼 수가 없다. 내가 할 얘기가 또 너무 많다. 그래서 시즌 2, 시즌 3까지 나가야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풀리지 않은 떡밥은 뭐가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